반갑습니다. 일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칼융 선생님의 이론을 가지고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시간은요,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짜보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칼융 선생님께서, 칼융 박사가 만드신 정신의 구조라는 그림의 형태입니다. 퍼스널리티는 사전적이면요, 성격과 개성을 상징하는데, 칼융은 이 퍼스널리티 자체를 그냥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합된 정신이야. 이렇게 무의식, 의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형태의 그냥 완벽한 우리의 그 정신의 어떤 이 전체를 퍼스널리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는요, 의식적, 무의식적 모든 생각과 감정 및 행동들을 다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융은 정신을 애당초 하나의 전체, 계란처럼 이렇게 하나의 전체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중요한 건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페르소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을 해야 된다. 통일성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 라고 칼융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정신을 조화롭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지 않냐라고 봤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와 무의식과 너무 다르다. 또 무의식과 의식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사이코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그리고 정신의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칼융은요,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정신의 종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퍼스널리티, 정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죠. 지금 그림에 그리는 색깔, 그죠? 녹색 빛으로 나와 있는 게 의식입니다. 자, 의식은요, 생각, 감정, 감각, 직감이라고 부르는 4가지의 심적 기능을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생각은 의식의 고유 영역입니다. 감정은 무의식의 고유 영역이죠. 감정을 일부러 내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은 무의식이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 같은 거죠. 그죠? 거기에 감각은 뭐예요? 촉각 같은 거, 시각, 미각,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이라고 얘기하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직감은 사실 무의식이죠. 근데 이런 4가지의 어떤 심적 기능을 다 통과해서 의식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비율로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감각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생각적인, 사고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성격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셨죠. 칼융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요, 의식에서 개성화라는 거 있어요.
개성화는요, 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화돼서 완벽하게 개성화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거죠. 의식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극을 받았다, 뮤지컬을 똑같이 봤다, 영화를 똑같이 봤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동과 또 느끼는 그 감정의 포인트,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성화에 의존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성화의 목표는 가능한 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의식의 확대, 네,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요, 개성화라는 것을 개인을 분할할 수 없는 것, 그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성화인데, 이거는 분할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아라는 개념이 있죠. 빨간색 공처럼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아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식적인 마음의 구성, 그리고 이 의식에서 자아는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관념이라든지 감정, 기억, 지각은요, 자각될 수 없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흘러 지나가는 게 어디로 가냐고요? 개인 무의식으로요.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있으면 이 자아를 통해서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 본인한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냥 경험은 했고, 그 다음에 뭐 느껴졌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자아한테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개인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문지기 역할도 하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아가 완벽해야, 안정적이어야 퍼스널리티, 정신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자아의 이 문지기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자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 의식, 무의식, 그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엔요, 개인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개인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요, 괴로움을 주는 생각, 미해결된 문제, 개인적인 갈등, 도덕적 갈등, 일단 경험으로 받아들였지만 억압되거나 무시됐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은행처럼 저장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얘기했죠, 그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감정으로 나온다.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오늘 중요한 겁니다. 컴플렉스요. 이 컴플렉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칼 융의 어떤 여러 가지 대단한 이론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있고, 그리고 참 멋진 이론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봅시다. 컴플렉스요. 네. 컴플렉스는요, 개인 무의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러 내용들이 뭉쳐서 때려지어 한 그룹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생각, 기억의 연합군.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요, 퍼스널리티 안에 또 다른 별개의 퍼스널리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립적이며 자체의 추진력도 갖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컴플렉스래요. 이해 좀 안 되시죠? 이해 되시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컴플렉스가 중요한지 칼 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컴플렉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가 사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요 영역에서 컴플렉스는 불교적 용어의 까르마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까르마가 그렇죠. 까르마는 반대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습관 이렇게 되고 윤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자극이 가면 모듈화된 것처럼 프로그램 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 술 먹고, 치킨 보면 맥주 먹고, 탕 보면 소주 마시고. 예. 이 매뉴얼된 행동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칼융의 컴플렉스는 불교의 까르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습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화된 어떤 행동 양식들, 여기서는 감정, 생각, 기억, 연합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 그래서 요게 컴플렉스가 상당히 중요한 칼융의 이론 중에 핵심 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는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플렉스는 어떤 그 성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아동 초기의 외적 체험이 컴플렉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칼융은 인생 전반에 걸쳐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는 그냥 단어적 표현에서는 약간 핸디캡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칼융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모듈화된 움직임.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핸디캡, 부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 약간 윈축이 된다 라고 느낀다. 그죠? 이렇다면 이거는 컴플렉스 중에서 핸디캡적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본다라고 하면 나 저거 올라가서 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것도 컴플렉스인데,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그죠? 뭔가 모험하고 성취하는 이런 걸로 작동하는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를요, 무조건 이렇게 핸디캡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까르마처럼 칼융의 컴플렉스는 까르마처럼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칼융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론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의식, 그 다음에 자아, 그죠? 그리고 개인 무의식, 그리고 컴플렉스까지 했습니다. 마음 챙김 시간에 다시 한번 다시 요 이야기들을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